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또 평화협정 체결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거가 선행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장사정포 등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후퇴시키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평화체제 구축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8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과 작동 가능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절대로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역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특히 어떤 평화협정 절차에서도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이 한국에 더는 즉각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은 비핵화뿐 아니라 현재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전진 배치한 상당수 병력과 서울을 직접 겨냥한 장사정포, 미사일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병력이 최소한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까지는 물러나야 하지만 북한이 군사력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한국과 서울을 위협하지 않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중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 대한 군사적 도전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 군사력 억지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있는 한 평화협정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이에 동의할 어떤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미한 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계속 억제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하며 전장에서 북한 편에서는 어떤 나라도 단호히 격퇴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면 공격에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한국전 종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지만 이는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영내 불안정을 분명히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BOA에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통해 종식돼야 한다면서 구체적 평화협정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침해 제거 조항 포함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 제거를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고립 탈출을 돕고 국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단계를 밟아야 할 시점이며 영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전 사령관들은 여러 조건들을 충족한 완전한 평화협정을 동반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일방적 한국전 종전선언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까지 강력하고 확고한 동맹 강화를 통해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물리치기 위한 최선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평가와 미한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서 장관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철통 같은 미한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국방 현안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한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어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진전을 확인하고 올가을 한국에서 개최될 53차 안보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6일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석한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도 이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석한다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첫 대외 행보인데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로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는 다자 안보협의체입니다. 현재 북한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ARF 준비회의에 안광일 아세안 주재 대표부 대사 겸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가 참석한 점으로 미뤄 외교장관 회의에도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ARF에는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우호 국가들이 포함돼 있어 북한이 외교 선전전의 무대로 활용해왔다며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첫 대외 행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남북관계 진전이나 대미 협상 재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전에 ARF 장에서 북한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남북 관계 안 좋을 때 또 특히 미국과는 계속 관계가 적대시적이었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부당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선전하는 선전장으로 활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가 최근에 북한이 이 남북 연락선을 다시 복구하게 한 결정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에 나와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이나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국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이제 입장에 많이 쏠려 있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그런 거친 언사보다는 자신들의 기존의 입장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태도나 입장을 지적하는 선에서 대화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겠다 싶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통신선 복원 소식을 아직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뤄 향후 남북관계 방향을 놓고 한국을 시험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미한 동맹에 대한 이간질을 시도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나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이 통신선 복원보다 더 높은 단계의 관계 개선으로 가는 일종의 시금석으로 넣는 식의 그 포석을 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지도 중요하다면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한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 당국의 탈북민 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탈북민들을 현장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탈북민들을 계속 북송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북한을 탈출한 북한인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지 않는 게 최우선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샤비아 만투 UNHCR 대변인은 유엔 난민 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북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투 대변인은 또 유엔 난민기구는 인권 침해와 박해 또는 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도주의 기구라면서 여러 이유로 중국에 가는 북한인들의 일부는 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도 28일 유엔 난민 협약 70주년 성명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난민 송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란디 최고 대표는 특히 어떤 국가도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토의 경계로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한국을 방문해 탈북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기아 때문에 탈출했지만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유엔 측은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 2008년까지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탈북민들의 미국행 지원 등 보호 활동을 수행했지만 중국 당국의 압박과 중국 내 다른 국적 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업무를 중단했다고 과거 VOA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인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탈출하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경험 등을 토대로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선박들의 석탄과 석유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한 단속에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정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카일 슐츠 미국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29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 선박들이 석탄과 석유 등에 대한 불법 해상 환적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 미국 국방부의 협조 요청이 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경비함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슐츠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난 2019년에도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을 파견한 적이 있으며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지휘 아래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앞서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 활동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과 6월에 각각 버솔프함과 스트렌트함을 파견했으며 5개월간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독일 연방방위군 소속 호위함이 다음 달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돼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등 유엔 대북 제재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독일 연방방위부가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방위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방위군 소속 프리기탄 바이에른이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를 지키고 파트너 국가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에른함의 카이아힘 쇤바흐 제독은 특히 바이에른함이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 대한 독일 정부의 약속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독일 연방방위부는 전했습니다. 바이에른함은 인도태평양 배치 기간 중 호주와 싱가포르, 일본을 거쳐 오는 11월 말 한국 서해 지역에 기항할 예정이며 이번 항해를 통해 이들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